네, 프랑스 대선이 이번 주 일요일에 치러집니다. 역대 프랑스 대선 중에 가장 흥미진진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이번 프랑스 대선.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손우현 한림대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프랑스 대선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이제 1차 투표죠. 그렇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이제 2차 투표로 가는 그렇습니다. 거고. 1차 투표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 4명이 사실상 전원이 오차 범위에서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이런 일은 처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런 일은 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이 대선이 한국도 그렇지만 이 판이 요동치고 글쎄요.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원래 그 르펜이라고 지금 극우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늘 제일 주목했던 후보고, 저 혹시라도 그 후보가 되면은 유럽 전체 상황에 이제 적지 않게 우리가 브렉시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네. 적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또 한번 요동을 치면서 좀 꺾였습니다. 네. 꺾이고 사실은 그 마크롱이라는 39살 그렇죠. 그 중도의 굉장히 돌풍을 젊은 일으켰는데. 예,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막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 좀 꺾이는 상태고요. 근데 그 꺾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또 스캔들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멜랑숑이라는 극좌의 멜랑숑이죠. 예, 멜랑숑이라는 극좌의 후보가 처음엔 뭐 10% 초반 정도로 했다가 지금 거의 20% 가까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후보가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후보 중에서 이제 1차 투표에서 이번 주 일요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1등과 2등이 이제 결선 투표를 5월 달에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오차 범위 내 혼전인데 1등과 2등 누가 될 거로 예상이 이번 대선은 그 역대 그 프랑스 대선 가운데 그 가장 그 예측이 그 힘든 네. 대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면에서 이제 사상 초유의 현상들이 이제 글쎄요. 벌어졌는데 일단 지금까지 이제 프랑스 대선은 그 보수하고 진보 그 주류 정당들이 이제 대결하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우선 이 프랑스가 올라간데 현직 대통령이 네. 사상 불출마를 처음으로 선언했죠. 불출마를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인기가 4%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 특히 이제 그 테러, 연이은 테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 대책의 실패.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 양반이 좀 그 다변인데. 르몽드 기자들하고 이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 아주 그 대담을 했는데 그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제목으로 이 기자들이 그냥 그걸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네. 이게 작년 가을에 발간되면서 급기야는 지지율이 4%까지 떨어져 가지고 한참 저울질 하다가 이제 대선 출마를 재출마를 포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프랑스와 피용 후보라고 상당히 맨 처음에는 선두주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경선에서 누르고 누르었죠. 올라온 그 사람이 이제 후보인데 원래는 요즘 여론조사 맞지 않는데 여론조사에서 3등이었는데 1등, 2등을 누르고 이제 이 경선에 이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선에 승리한 다음에 작년 말까지는 가장 선두주자였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죠. 예, 선두주자였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과거 그 국회의원 시절에 부인을 허위 채용해가지고 네, 여러 시비를 스캔들이 이제 터지면서 지지율이 터지면서 꺾고. 이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구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 르펜은 지금 이제 유럽하고 그 미국을 휩쓸고 있는 현상인데 미국의 트럼프 당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국의 그 브렉시트.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 불란서 사람들이 미국하고 불란서는 정치적으로 좀 쌍둥이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제고 또 불란서 대혁명하고 이 미국 그 독립혁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불란서에서도 르펜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여성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이제 스캔들이 터졌고. 스캔들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유럽 그 의회 의원을 하고 있는데 유럽 의회 의원 보좌관 자격으로 자기 그 국내 스태프를 이제 네. 채용해서 월급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유력 후보는 그 마크롱이라고 에마뉴엘 마크롱. 사람은 이 올랑드 정부에서 이제 경제장관을 지낸 아주 수재형 강요인데 그 애나 출신 이 불란서 고등고시를 그렇죠. 파스한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은행에서 은행가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후보 간에 아주 접전양 상황이 누가 있습니다. 1등과 2등을 해서 결선 투표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예단할 수 상황이고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지지율 그 컴퓨터 그래픽 화면 좀 다시 보여주시죠. 보시면 말이죠. 지금 마크롱, 피용, 르팽, 멜랑숑 이렇게 네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 네 후보 중에 집권당의 후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집권당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과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집권 여당 후보가 이 선두 4명 그룹에서 완전히 빠진 채로 전통적인 이제 프랑스의 보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피용 후보가 대신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세 후보는 르펜 후보는 극우고 마크롱과 멜랑숑은 마크롱은 합리적인 진보고 멜랑숑은 극좌로 분류되고 전통적인 프랑스의 정당 정치의 기본을 이루는 양대 정당의 후보 중에 한 명이 빠지고 한 명만 피용 후보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정당 판 자체가 바뀌는 지금 이런 정치판 자체가 바뀌는 예. 이런 지금 대선 판이 지금 가고 있는데 예. 멜랑숑 후보, 극좌라고 흔히들 분류하는 멜랑숑 후보가 갑자기 또 이렇게 부상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앞에 그 세 후보들이 다 스캔들이 그렇죠.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르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독으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뭐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거기도 문제가 계속 생기고 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지금 두 차례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 TV 토론에서 멜랑숑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얘기도 굉장히 유머스럽게 잘 했고 그리고 또 직설 화법으로 얘기를 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멜랑숑 후보 자체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게 파퓰리즘 공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상당히 프랑스 시민,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리겠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세계화에 일종의 편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럽의 EU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EU 탈퇴를 한번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아마 전반적인 추세가 그래서 지금 극좌와 극우가 여전히 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대선은 결국 2차 투표가 중요한데요. 2차 투표의 가장 최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르펜을 중심으로 해갖고 르펜과 피용, 르펜과 마크롱이 이제 붙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둘 다 르펜이 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남아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긴 하겠지만 르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했습니다.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될 거로 예. 봐야 되겠죠. 이제 불란서 지금 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불란서란 나라는 이제 2002년이 좋은 선례인데 네. 르펜 이 극우 정당에서 이제 결선에 진출을 하면은 나머지 이제 세력들이 공화 전선이라는 걸 형성해가지고 이 극우 정당을 막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02년도 제가 프랑스 체류 활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결과로 르펜 아버지인 쫙 마리 르펜하고 쫙 시락 대통령이 결선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시락 대통령이 그때 82%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인상적으로 본 게 사회당 이제 좌파 중진들이 나와가지고 우파인 시라크를 밀어야 된다. 그 이유는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널리 알려진 자유평등 파괴, 관용,
이런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 르펜은 반프랑스적인 그런 후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주요했었습니다. 근데 플란서 선거제도의 특징이 또 모든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상원 의원만 그 한 번에 뽑고 하원 의원, 지자체장 전부 이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예, 결선 투표. 예, 그래서 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게 과반 투표를 해야지 이제 어떤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 극단적인 후보를 막는 데에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전선, 그 르펜의 국민전선은 그래도 꽤 거기도 뭐 비교적 신생 정당이지만 꽤 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피용 후보의 정당을 빼고는 지금 멜랑숑 그다음에 저 마크롱 다 지금 신생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 멜랑숑은 원래 이제 사회당이었었는데 나온 거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사회당이 지금 이 사회당 후보가 상당히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제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사회당이 지금 이 내홍 상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올랑드하고 이제 지금 마뉴엘 바스하고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은 시장 경제를 지금 수용하는 우클릭 방향으로 예. 나가야 된다고 사회당 주장하고 있고. 후보는 지금 주요 후보에 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끼지 못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당 후보로 나온 사람은 이 모든 국민에게 이제 그냥 보편 소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하면 예. 지금 상당히 이 좌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지금 주요 정당들이 지금 무너지고 신생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뭐 마크롱의 정당은 불과 몇 달 전에 만들어진 정당 아닙니까? 이런 정당의 후보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우리 정치판하고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근데 할 이제 수 마크롱 있는데. 경우는 예. 원래 사회당 거기도 원래 정부에서 사회당 정부에서 이제 강요를 했는데 자기가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선언인데 자기 양심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글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도 정당 앙막슈라고 나가자 이건데 이 사람 얘기는 전진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예, 앙막슈 하면 이제 하여튼 뭐 기계 같은 거 이제 시동을 거는 거고 나가자 이건데 이 플란서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몇십 년째.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특히 경제장관 재임 시에 이제 마크롱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35시간 이제 주 근로 시간이 35시간인데 이제 그거를 연장해야 된다. 네. 그런 걸 이제 관철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예. 가짜 뉴스가 지금 또 프랑스 대선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활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중동의 극진 이슬람 세력과의 연계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이번 대선에도 테러가 굉장히 중요한 네. 안보 의제로 지금 부각된 상태에서 이런 식의 연계성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네. 그런 선거가 될 거고요. 르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커넥션이 글쎄요. 얘기가 또 되고 그것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죠?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뭐 밝혀진 것은 전혀 없는 거고요. 르펜의 경우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멜랑숑 같은 경우에는 그 좌파이기 때문에 뭐 우리로 따지면 서민들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고 다니는 시계가 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마크롱이 제일 좀 심각하지 않을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그런 연계성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근데 그것도 가짜 뉴스라는 뭐 현재로서는 그 전혀 판명된 것이 판명된 없으니까 건 가짜 뉴스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마린 르펜이 러시아하고 좀 연결돼 있다. 그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기야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와 예. 뭐 연계설이 뭐 불란서 국내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선거 자금 그 푸틴하고 가까운 러시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미국 그 하원 의원이 그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플란스 사람들이 그 많이 보는 그 페이스북, 많이 네. 사용하는 페이스북이 이제 그 AFP 통신하고 르몽드하고 그 제휴해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
식별 그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도 그런 것들이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그 2개 이상 언론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진짜 뉴스를 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단답식으로 결국은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면 르펜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그거는 하고요. 확실해요? 안 돼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르펜이 될지는 답을 안 하시겠어요? 뭐 둘 중에 저는 마크롱 아니면 피용 중에 될 거다라고 마크롱이나 생각합니다. 피용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 예단하기 좀 힘든데 전 마크롱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39살에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만 40세 가까이 되는데요. 그 이 사람이 우선 그 좌파에도 지지 세력이 있고,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저희가 네. 그럼 마크롱에 거시는 거고 예. 피용이나 마크롱 둘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고 일단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1차 투표 결과가 나오면 또 이 프랑스 대선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